우리 단원의 제목이요. 역학과 에너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뭘 해온 거예요? 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표현할 거고, 물체가 그렇게 운동할 때는 어떠한 법칙들이 성립하는가. 뉴턴의 운동 법칙도 배우셨고, 그걸 기반으로 운동량, 충격량, 운동량 보존 법칙도 배우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물체가 힘을 받고 뭐 자기가 일을 하고 하는 과정 중에 에너지의 변화가 생겨서 물체가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어떤 조건에서는 보존이 되는지 어떤 조건에서는 보존이 안 되는지 그 과정 중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 변환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야. 그리고 다 그렇게 끝났는데 갑자기 연력학이래. 얘도 역학은 역학인가 봐. 그지? 그럼 연력학은 의도하는 바가 뭘까요? 그죠? 역학하면 우리가 흔히 대부분 어떤 물체를 움직이게 하던, 그지? 운동시키게 하는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물체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굴러가요, 어쩌고 저쩌고, 막 굴러가다 멈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 열자가 붙었어요. 뭐 하고 싶은 거야? 열 에너지를 가지고 일하고 싶은 거야. 그지? 열 에너지를 일로 바꿔가지고 무언가를 운동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손쉽게 접하는 연력학 과정으로 만들어내는 도구로는 뭐가 있는 거야? 자동차 내연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동차 엔진이 내부에서 무언가를 태워서 만들어진 그 열 에너지로 뭘 하고 있는 거야? 바퀴가 굴러가는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연력학에서는 연력학 과정을 내가 얼마나 잘 해석하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분명히 문제에는 맨날 나오는 그놈의 피스톤 나올 거고, 피스톤이 뭐 원래 뭐라 그래야 돼, 칸막이가 가운데 있었는데 뭐 밀려났느니, 뭐 밖에서 열을 줬느니, 뭐 밖에서 피스톤이 안으로 밀려 들어왔느니, 뭐 A 기체가 있고 B 기체 사이에 칸막이가 있었는데 그 칸막이를 고정피를 풀었더니 뭐 지금 B 쪽으로 갔나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들을 내가 이게 지금 이 피스톤 안에 있는 기체가 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일을 하는구나, 받는구나, 그 과정에서 이 기체의 상태가 온도가 올라가는구나, 압력이 변하는구나, 부피가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연력학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온도가 표현이 되겠죠. 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근데 온도는 섭씨 온도도 있고 뭐 화씨 온도도 있고 절대 온도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 써요? 섭씨 써요, 화씨 써요, 절대 써요? 네, 반드시 절대 온도 쓰세요. 그죠? 우리 흔히 켈빈 온도라 그러지? 절대 온도를 사용할 거예요. 그럼 절대 온도는 정의가 뭐야? 섭씨 온도는 물에 어는 점부터 물에 끓는 점까지 간격을 100등분 해놓은 거야. 그지? 화씨 온도는 그거를 몇 등분이냐? 아무튼 간격은 똑같은데 그 나누는 칸수만 다른 거야.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기준을 뭘로 삼은 건 똑같은 거야? 물로 삼은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물에 어는 점이나 물에 끓는 점이 압력이 변하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요소가 있으면 과학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상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일정한 기압 내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외부 요소와 관계가 없는 압력이 변해도, 그지? 상관이 없는 걸 가지고 우리는 온도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 온도를 쓰게 됐어. 절대 온도는 기준이 뭐냐면, 우선 내가 이 온도를 얘기를 할 때 뭘 이용을 할 거냐면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를 이용을 할 거야.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 샤르레 법칙이라고 배우신 적 있죠? 그죠? 찌그러진 고무공을 뜨거운 물에 부으면 고무공이 팽팽해진다며. 이유가 뭐야?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니까. 그지?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뭐 해줘요? 작아지겠죠, 뭐. 그지? 그런데 이게 실제 기체면 부피가 작아지다가 어떤 특정 온도가 되면 얘가 뭐가 돼? 액체로 변해. 기체 상태를 유지를 못한단 말이야. 근데 뭐라고 가정할 거예요? 이상적인 기체라고 가정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상기체는 부피를 가지지 않아요. 말도 안 되지. 그죠? 실제로 부피를 가지지 않는 경우는 없으니까. 근데 부피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가 무시가 되냐면 입장 안에 인력을 내가 표현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정도로 기체 분자가 워낙 작으니까 부피를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상기체와 유사한 성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상기체라고 가정하는 거야. 미세하게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부피 무시. 질량은 한 점에 모여 있어.
질량이 없는 건 아니야. 그지? 그래서 부피가 무시됐으니까 입자 간에 힘이 없어. 그러므로 포텐셜 에너지 가지지 않아. 얘는 뭐만 가져? 입자의 운동에 의해 만들어진 운동 에너지만 가져. 그지? 상태 변화는 안 해. 항상 얘는 무조건 기체를 유지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어? 원래 실제 기체였으면 그래프가 중간에 뚝 끊겨버려요. 왜? 기체가 더 이상 아니니까. 근데 내가 얘를 뭐라고 가정하고 이상기체라고 가정하고 쭉 온도를 내리면 어떤 순간이 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부피가 0이 되는 순간이 와요. 여기부터를 뭐라고 하는 거야? 0K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한 칸 간격은 똑같아. 섭씨 온도랑. 그래서 1K 올라가는 건 1도씨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다만 0K가 마이너스 273도씨예요. 그래서 섭씨 온도로 표현이 되면 거기다 273을 더하셔서 켈빈 온도로 내가 바꿔서 얘기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런 얘기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그래서 여기 연력학에서는 우리가 뭘 쓸 거다? 절대 온도를 이용할 거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용어였어. 두 번째 나타나는 말은 뭐가 많이 나올까요? 기체가 일을 한대요. 아니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니 감소하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야. 그지? 자,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정의가 뭐예요? 어떤 부피에, 그지?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기체가 있어. 얘가 온도를 가질 거고 부피도 가질 거고 압력도 나타낼 거예요. 자, 이 기체가 가지는 내부 에너지는 그 기체 분자들의 역학적 에너지의 총합을 우리는 내부 에너지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 공간에 기체 분자가 N, 너는 화학하니? 뭐라고 하면 안 되니? 자, N개 들었어. N개, N개의 기체 분자가 들었어. 그럼 저 N개의 기체 분자 하나하나가 다 뭘 가질 거고, 이 분자 간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가질 거고요. 입자 하나하나가 운동하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를 가질 겁니다. 그것들의 모든 총합을 뭐라고 불러? 내부 에너지라고 부를 거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서는 뭘로 표현되는 거야? 내부 에너지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지? 기체가 가지는. 근데 얘를 조건을 이렇게 했더니 내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조건을 바꿨어. 뭐라고 바꿨어? 이상기체라고 조건을 바꿔요. 그러면 이제 내부 에너지는 뭐가 되냐면 뭐가 없어졌으니까 포텐셜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뭐만 붙이면 돼요, 이제? 요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기체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다 각기 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 값이 있을 거고 그 평균에다가 입자수를 곱한 것과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뭐와 관계하는 값이었어? 네, 절대 온도와 비례하는 값이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입자수와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값이구나 라는 식이 나와요. 자, 요거 하나가 첫 번째. 이제 내부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선생님, 그러면 이상기체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럼 복잡해지잖아요. 분명히 지문에 나올 거예요. 이상기체라고. 아니면 이상기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분명히 나와야 돼. 안 그러면 내부 에너지를 온도만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어는 기체가 하는 일이 나오죠. 여기도 열 역학이니까 열 에너지로 뭘 하고 싶은 거야? 일하고 싶은 거예요. 기체가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피스톤에 압력이고 부피인 기체를 담아 놓고요. 시간이 지났더니 이 피스톤이 슬금슬금 밀려나서 여기까지 갔대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기체가 이 피스톤을 뭐 하는 일을 한 거야? 미는 일을 한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체의 부피가 뭐 해져요? 커져요. 그래서 기체가 부피가 증가했다 하면 이 기체가 일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체의 부피가 감소했다 라는 과정이 나오면 이 기체가 일을 받았구나 으로 표시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기체가 하는 일이 어떠한 물리량과 관계 있는지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똑같아. 일은 뭐 곱하기 뭐? 힘 곱하기 거리 똑같아요. 그죠? 그럼 내가 힘을 구하려면 뭐 해야 되냐? 우선 거리는 여기 L로 표시할게요. 여기 지나간 거리가 L이야. 그리고 이 피스톤의 면적이 A야.
근데 그러면 이 면을 기체 분자들이 누르는 힘을 내가 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평균 힘을 구해야 되잖아요. 평균 힘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압력의 정의를 사용할 거야. 압력이라는 건 단위면에 작용하는 힘의 값을 압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면에 작용하는 힘 F를 단위 면적으로 나눴을 때의 값을 압력이라고 부르니까 다시 말하면 F는 뭐가 되는 거야?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이 바뀌죠? 압력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이용거리. 그래서 면적 곱하기 거리가 뭐가 돼? 면적 곱하기 거리가 뭐가 돼? 부피 변화가 되는 거야. 부피 변화. 그래서 기체가 하는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로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뭐 할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부피가 증가하고 있네? 아, 일을 했구나. 앞으로 플러스로 표현할 거야. 부피가 감소하고 있네? 아, 일을 받았구나. 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이 압력을 제끼시면 안 돼요. 가끔 문제에 부피 변화는 똑같은데 압력이 변하는 경우도 나와요. 그러니까 부피 변화율이 똑같아. 부피가 똑같이 2배로 증가를 했어.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 부피가 똑같이 2배로 증가했으면 똑같은 양의 일을 했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얘도 항상 고려는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대부분은 고려 안 하게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그래서 식에다 표현을 하실 때는 P를 항상 달려서 붙여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피 변화에 아무리 압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해도 부피 변화가 없으면 기체는 일을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기준은 부피 변화가 기체가 하는 일을 표현해 주는 거다. 그래서 얘도 세 번째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총 온도의 개념, 내부 에너지의 정의, 기체가 하는 일은 반드시 표현하실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뭐 하냐? 연력학 과정 중에 연력학 제1법, 여기다 굳이 써야 해. 연력학 제1법칙이 등장을 하죠. 1법칙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요? 다른 말로 선생님은 이렇게 써요. 총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연력학 과정이 아무리 일어나도 기체가 뭐 예를 들어 외부로부터 열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 일도 하고 내부 에너지도 변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총 이 과정 중에 돌아다니는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가 연력학 제1법칙. 그래서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량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와 기체가 한 일의 합과 같습니다. 기체가 일을 하고, 그지?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켰으면, 얘네 일도 하고 내부 에너지도 올리려면 얘가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 아, 그럼 밖에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뭐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흡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반대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고 기체가 일을 받았어. 그러면 뭐 한 거야? 아, 내부 에너지도 내가 내 내부 에너지를 내리려면 내가 가지고 내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거 가지고 일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도 받았어, 심지어. 그러면 나는 반드시 갖고 있던 걸 뭐 해야 돼? 내다 버려야 돼. 그래서 아, 에너지가 그만큼 방출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력학 과정을 나는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참고하자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보일-샤를 법칙이라고 하셔도 돼요. 우리 옛날에 이거 기억나요? 이게 기억나나요? 보일-샤를 법칙이거든요. 그죠? 뭐 이 일정의 의미는 기체의 몰수가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기체 분자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지? 내가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체가 밖에서 뭐 들어가든가 뭐 안에서 나오든가 안 해. 기체의 총량은 유지되는 상태라면 압력과 부피의 고분, 온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를 식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다. 압력이 올라가면 부피는 줄어야지. 그게 보일 법칙인 거고. 그지? 압력이 일정하다. 부피가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갔겠지? 이건 샤를 법칙인 거야. 그래서 보일-샤를 한 방에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용이 될 거예요. 선생님 예전에는 PV는 nRT 이래갖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써줬는데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 nr이 의미하는 게 일정의 의미거든. 근데 애들이 얘를 별로 되게 어색해해요. 배운 적이 없어서. 근데 얘는 배운 적이 있단 말이야. 보일-샤를은. 그지? 이왕이면 배운 적이 있는 걸로 표현을 해놓고 내가 지금 연력학 과정을 설명하는 와중에 뭘 할 거야 이제 이걸 두 개 가지고 계속 뭐라고 떠들어도 될 거야. 아,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부피가 커졌네. 아, 일을 했구나. 오늘은 올라갔네. 내부 에너지 증가했구나. 아, 그러면 열을 흡수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연력학 과정을 하나씩 하는데 원래는 따로 그리잖아요. 뭐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그냥 한 방에 합시다. 자, 부피 압력 그래프가 많이 그려지죠. 그죠? 기체의 부피와 압력 관련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러면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어떻게 돼요?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작아져요. 반비례 관계니까. 자, 반비례 썼어요. 그럼 적어도 이 선상에서 움직일 때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때 온도를 T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기체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얘는 같은 부피에서 압력이 더 크잖아. 그럼 온도가 높다는 얘기지. 그럼 T2가 T1보다 온도가 지금 높은 상태를 내가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자,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하는 거야. 연력학 과정은 몇 개가 나와요? 등적, 등온, 등압, 단열 이렇게 나오죠. 자, 첫 번째 등적부터 할까? 등적 과정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이 과정 중에 뭐가 변하지 않는다? 네, 부피가 변하지 않는답니다. 부피 변화가 없어요예요. 선생님이 아까 부피 변화는 기체가 하는 일과 관련된 물리량이었어, 그지? 부피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일을 하지도 받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럼 얘를 여기다 넣어보면 이게 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Q는 델타 U. 그럼 내가 열을 흡수했어? 내부 에너지 증가. 열을 방출했어? 내부 에너지 감소. 그죠? 내가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려면 밖에서 열을 받아오셔야 되는 거고, 내가 내부 에너지를 감소시키려면 열을 방출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우리 실상의 예로는 어디서 작용하죠? 이거 압력밥솥으로 설명하죠? 압력솥 내부가 뭐 하지 않아요? 부피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 칙 하기 전까지. 그지? 그래서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엄청 가열을 해주면 내부 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올릴 수 있는 거야. 그지? 내부 압력이 그렇게 올라가면 물의 끓는 점이 상승하여 끓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밥이 빨리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등적 과정은 그럼 부피가 변하지 말아야 하니까. 자, 이렇게 그릴게요. A와 B 사이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A와 B 사이 부피 변화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A에서 B 가는 거 먼저 할게요. A에서 B. 연력학 제1법칙을 써 놓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야. A, B 과정은 A에서 B 올 때, 자, 부피 변화 없으니까 여기 0이죠. 여기 0. 그리고 온도는 어떻게 됐나요? 떨어졌어요. 그죠? 온도가 떨어져요. 그걸 모르겠다면 여기다 넣으면 돼요. 자, 부피 변화는 없는데, 그지? 압력이 감소하고 있잖아, 지금. 그럼 당연히 온도도 뭐 해야 되는 거야? 떨어져야 되는 거야. 자, 온도가 떨어졌어요. 내부 에너지 감소. 그럼 열을 방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반대로 가볼까요? B에서 A로 가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증가하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 온도가 증가된다. 온도가 증가해서 내부 에너지 증가하니까 열을 뭐 했을 거야? 흡수했을 거야. 여기서 포인트는 방출한 열량과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뭐하다? 같다. 그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등온 할까요? 등온도 이렇게 똑같이 쓰는 거야. 여기다 다 쓸까? 귀찮은데? 자, 등온은 온도 변화가 없으셔야 되니까. 자, 온도 변화가 없는 구간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죠? 잠깐만요. 위에 방출이잖아. 싫은데? 자,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A에서 C로 가겠습니다. A에서 C로. 자, A에서 C 가는 과정은 등온이면서 부피가 커지는 과정이죠. 그죠? 그러므로 뭐라고 부르는데? 등온 팽창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등온 팽창. 온도가 변하지 않네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팽창했어요. 그러면 일을 했어요. 그럼 열을 뭐 했을까요? 흡수했겠죠? 그럼 얘는 흡수한 열을 몽땅 다 뭐에 쓰는 애야? 일하는 데 쓰는 애야. 그지? 내가 흡수한 열량을 모두 일하는 데 사용하는 과정이고요. 자, 그럼 이 그림에서는 D에서 B로 갈까요?
얘는 팽창이었죠? D에서 B 가는 건 압축이잖아요. 무슨 압축? 등온 압축이잖아. 등온 압축. 그럼 얘가 0이 되고 압축이니까 2를 받았고 그럼 열을 방출했겠지? 그지? 자, 지나갈게요. 두 번째, 세 번째 등압 가정합시다. 자, 등압은 지금 여기서 뭐 어디로 가야 되냐? 갈 데가 없네? 여기로 가야지. 이렇게 가면 되죠? 얘를 2 할까요? 2에서 A로 갑니다. 2에서 A로 갈 때 등압인데 부피가 커지잖아요. 등압 팽창이네요. 아, 등압 팽창이구나. 팽창했으니까 일을 하셨고, 그지? 압력이 일정한데 부피가 커졌네요. 온도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아,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구나. 뭐래? 그죠? 그래서 열을 뭐 했다? 흡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간다고 해보면 A에서 만약에 2로 간다고 하면 등압인데 뭐니까? 압축이니까.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죠? 뭐해지고 2를 받았는데 그 와중에 온도도 떨어졌으니까 그 둘의 한 만큼 열을 뭐 해야 한다? 방출해야 한다. 자, 이게 등압이었어. 자, 네 번째 단열 할까요? 단열 과정. 단열의 포인트는 열 출입이 없다. 그래서 뭐가 0이다? Q가 0입니다. 단열 과정의 포인트 Q가 0이야. 그럼 이 그림에서는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단열은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죠? 화살표가 이상하지? 반대로 그릴까? 자,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요 사이만 해볼게. 요 사이만. F야? 그지? A에서 F 가볼까요? A에서 F 가는 건 단열이면서 뭐예요? 부피가 커지고 있으니까 단열이면서 팽창이에요. 단열, 팽창.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지구과학 하나요? 에이! 단열, 팽창. Q가 0인데 부피가 커졌어요. 그럼 일을 했겠죠? 이게 0이 되려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 뭐 해야 돼? 그렇지? 아, 내부 에너지 감소하는구나. 그럼 단열 팽창할 때는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단열 팽창이 언제 하냐면 너네가 그 탄산음료 캔 딸 때 아니면 뭐 뚜껑 열 때, 그지? 탄산음료 뚜껑을 빡 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시에 그 안에 있던 그 이산화탄소라 이 탄산들이 갑자기 뭐 하면서 밖으로 빡 나오잖아요. 그죠? 팽창하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 왜 단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팽창하는 과정이 너무 빨라가지고 외부와의 열 출입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갑자기 팽창을 해버려. 그래서 단열 팽창을 하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잖아? 기체 온도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그 온도가 떨어지니까 주변에 허옇게 이제 수증기가 액화돼갖고 기임 생기는 거야. 그래서 단열 팽창은 실은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건 뭐야? 구름 생성이죠? 지구과학 시간에 나오는. 저기압 중심에서 공기가 상승할 때 단열 팽창하면서 내부 온도가 감소하여 수증기가 응결되어 구름이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반대로 단열 압축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F에서 A로 갈까요? 단열 압축. 그치? 압축했으니까 1을 받았습니다. 1을 받았는데 Q가 0이 돼야 되니까 내부 에너지는 증가. 그지? 그래서 단열 팽창은 구름 생성이고 공기가 상승하면 팽창하면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여 온도가 떨어지다가 있을 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할 구름이 생깁니다. 단열 압축은 뭐야? 고기압 중심에서 공기가 하강을 하면요. 밑에 있는 애들 자꾸 위에서 뭐가 내려오니까 눌려요. 그래서 압축됐어. 그럼 뭐 해지는 거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지. 온도가 올라가잖아. 구름이 생겨 안 생겨? 있던 구름도 없어지겠다. 그지? 그래서 날씨가 맑아요. 그죠? 이런 얘기들을 예시로 들 줄 아셔야 돼요. 분명히 나올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그래프로 총 4개의 연력학 과정을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보거나 문제를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문제는 그래프로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피스톤이 그렇게 열심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두 가지 방향으로 그냥 피스톤 나온 거 그냥 그대로 해석하셔도 좋고요. 여기다 이제 대충 대입해가지고. 아니면 잘 대입을 해서 요 과정을 내가 다 썼어. Q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썼단 말이야. 그래놓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제일 좋아? 내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럼 마지막에 확인할 수 있거든. 내가 제대로 문제를 풀이를 한 건지. 그래서 연력학 법칙의 첫 번째는 총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그지? 이 연력학의 모든 과정을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도 다 하셔야 돼요. 그래프로 나와도 내가 얘가 지금 부피가 어떻게 됐으니까 압력이 어떻게 되고 온도가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거 해야 되는 거고, 문제에 주어진 것처럼 만약에 피스톤이 뭐 1개가 있고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이렇게 나와도 그걸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갑자기 상을 하면 그렇잖아. 223번? 대부분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그래프로 잘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로 나오면 되게 감사한 거고. 그러면 일정량의 이상기체라 그랬단 말이야.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이거야. 요 NR 일정하다고. 그러니까 T분의 PV 써도 된다고. 근데 내가 모래를 조금씩 부었더니 피스톤이 서서히 아래로 내려가며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였습니다.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며, 지금 됐고요. 자, 그리고 기체의 부피가 감소하는 동안 기체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적어도 온도가 일정하네요. 등온이죠. 그거 하나는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그지?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PV는 NRT. 온도가 일정하다며. 그죠? 근데 부피가 뭐 해졌어요?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압력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올라갔다는 얘기지 뭘. 얼만큼 올라갔어? 저 모래 부은 만큼 압력 올라간 거야. 원래는 지금 저 피스톤 안에 있는 기체가, 안에 있는 기체와 밖에 있는 대기압 사이가 균형을 이룬 상태였단 말이야. 압력이. 근데 여기다가 더 눌렀잖아요. 그죠? 그럼 무게만큼의 압이 더해지면서 이게 쭉 밀려 내려가면 최종적으로 얘도 같은 압력을 만들어야 피스톤이 멈추는 거야. 이것도 힘의 평형이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압력이 증가했습니다는 맞는 말이고, 기체가 일을 한 거야 아니면 일을 받은 거야? 이건 받은 거지.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내부 에너지가 변했어요? 지문에 대놓고 나와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그러면 우리 이 연력학 과정으로 치면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등온이면서 압축에 해당되는 거야. 등온 압축. 그지? 그러면 등온 압축 볼까요? 아니, 잘못했어. 여기 있다. 등온 압축은 온도 변화가 없는데, 그지? 일을 받은 거잖아요. 아마 이 과정 중에 열을 뭐 할 거예요? 방출할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자, 난 이 법칙을 하고 싶으니까요. 욕심인가? 자, 너네가 늦게 와서 그래. 에이, 자, 욕심인가? 할 수 없나? 아무리 그래도 8분은 너무했나?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됐어, 그만해. 자, 그러면 67페이지 239번 봐요. 이거 설명해줘요. 그죠? 지금 온난 다습한 공기가 산을 타고 넘어가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영동지방에서 온난 다습한 공기가 상승을 하죠. 얘가 상승하면서 구름이 될 거예요. 구름이 되면 뭐해? 거기다 비를 내려요. 아니면 이제 혹시 비가 안 되면 그냥 구름이 된 상태에서 다시 영서지방으로 내려와요. 그죠? 그럼 이 공기가 내려오면서 뭐 할 거야? 요거 하겠지. 단열 압축. 그치? 내부 에너지 어떻게 돼? 증가. 온도가 다시 올라가요. 그럼 구름이 없어져. 건조한 공기로 바뀌어. 따뜻하면서 건조한 공기로. 그죠? 자, 그러면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갈 때는 단열 팽창인 거야. 그래서 맞는 말이고. 근데 산 정상 부근에서 아마 공기가 그렇게 상상을 해서 단열 팽창을 했으니까 구름이 되겠지. 구름이 생길 것이고, 그런 다음에 산을 넘어서 다시 내려오는 공기는 단열 압축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일을 하는 거야, 받는 거야? 받는 거야. 그지? 근데 얘 한다 그래서 틀렸지. 3번이 틀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영서지방으로 넘어온 공기는 단열 압축되면서 내부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습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로 바뀌죠. 그다음에 그래서 산을 넘어 내려오는 공기는 단열 압축인 거고, 산을 타고 올라가는 공기는 단열 팽창인 거고, 이런 것들도 설명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빼먹은 게 있네. 우리 236번을 내가 만약에 푼다고 하면
A에서 B를 지나 C를 거쳐 다시 A로 왔대. 이걸 이제 한 번의 순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연력학 과정을 한 번의 순환을 거쳤다. 이렇게 압력 부피 그래프가 나왔을 때 한 번의 순환을 거쳐서 이 과정이 한 일을 많이 물어볼 거예요. 압력 부피 과정 중에 일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나는 뭘 봐야 돼요? 자, 우리 항상 자, 가로축이 부피고 세로축이 압력이야. 그지? 자,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곱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얘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기체가 하는 일을 표현해 주는 거야. 만약에 지금 130, 얘는 내가 이게 곡선이니까 면적을 직접 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면적이 1인 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AC 과정에서 한 일은 이만큼인데, 그지? B, 여기 D에서 B 다시 오면서 받은 일이 요만큼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한 바퀴 순환하면서 한 일은 얼만큼이야? 요만큼이 얘가 한 번 연력학 과정을 거치면서 뭐 한 일의 양이 되는 거거든.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걸 내가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에 나올 때는 대부분 뭐 A에서 C 갈 때 뭐 열을 얼마나 흡수했어요? 이런 식으로 문자로 표현해 주면 그냥 그거를 비교만 가능하게 하시면 되는데 236번 같이 정확하게 지금 면적이 계산 가능하게 나왔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내가 명확하게 뭐 할 줄 알아야 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 얘를 한다고 하면 기억부터 해결을 해봅시다. BC 과정은 무슨 과정이에요? 부피가 변하지 않네요. 등적이죠. 등적인데 압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부피가 변하지 않았는데, 그지? 압력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온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온도를 뭘로 표시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봐봐요. T분의 PV가 일정한 값이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가로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지. 그 얘기는 내가 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값이니까 온도는 압력 곱하기 부피로 나타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그림에서는 A점, B점, C점의 온도를 내가 표현할 수 있어요. A점은 P0, V0가 온도인 거고, B점은 6P0, V0가 온도인 거고, C점은 3P0, V0가 온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6에서 3으로 온도가 떨어진 거지 지금.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뭐 했을 거야? 감소했을 거야. 근데 등적이잖아? 그럼 등적인데, 그지? 내부 에너지가 떨어졌으니 D에서 C 과정에서는 열을 뭐 했을 거야? 방출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니은 C에서 A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밑에 네모의 면적 구하시면 돼요. 그냥 얼마예요? 2P0 V0 맞죠? 동그라미. A에서 B를 지나 C 갔다가 다시 A로 되돌아왔어요. 한 바퀴 되돌아오면서 한 일은 세모 면적 구하시면 돼. 세모 얼마예요? P0 V0 그지? 그래서 디귿만 틀렸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됐을 때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될 거고, 그 외에는 알았어요. 그 외에는 집에서 잘 풀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력학의 일법칙을 못했어. 오늘 못하면 내 다음 주에 특상을 못하는데. 자, 67페이지까지 숙제고, 그지? 어린이는 도르래 1법칙, 여기는 지난주 프린트 1법칙. 심심하면 이 법칙도 그냥 해. 모르는 거 아니잖아. 알지만 우리 복습 중인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숙제 거기까지 잘 정리해 오시고요. 선생님은 항상 30분에서 1시간 일찍 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따라 질문할 게 많네? 그럴 때는 그냥 일찍 오세요. 그죠? 우리가 끝나고 질문을 받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일찍 오셔서 숙제 검사 받고 모르는 거 해결하고 수업을 시작하면 좋겠어요. 오케이? 대장.